오늘은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쪼개기 한 유령 회사에서 발생한 해고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건은 법률사무소 지담에서 항소심을 맡아서 최근 승소 판결을 받았고요. 현재는 상고심이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일단은 이 사건 관련해서 매일노동뉴스에도 보도가 있었는데요. 이 쪼개기 꼼수에 해고된 화물 기사가 2심 끝에 분을 풀었다라는 제목으로 보도가 됐었습니다. 이 사건은 좀 스토리가 복잡하긴 합니다. 제가 표와 그림을 동원을 해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이 사건에는 등장인물이 몇 명 있습니다. 일단은 여기 업체는 이 생산된 밀가루를 납품하는 그런 업체인데요. 운송업체죠. 이런 업체들 사이에서 발생한 사건이고요. 남편이 대표이사로 실질적 사업주였고, 형식적으로는 아내 이름으로 된 유령회사, 일명 페이퍼 컴퍼니죠. 이렇게 소속되어 있던 근로자가 해고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사용자인지를 따지는 게 중요한 사건이었고, 남편 회사는 5인 이상 사업장이 되고요. 그리고 아내 회사는 5인 미만 사업장이다 보니까 누가 사용자인지에 따라 가지고 결과가 좀 다르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사례였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화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물건을 운송을 해달라고 맡기는 사람이죠. 제분회사가 있고요. 주선사 같은 경우는 중간에서 이제 알선을 하는 거죠. 화주를 통해 가지고 물량을 받아 가지고 운송회사에게 물량을 배정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종의 이제 통행세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화물 운송을 하진 않지만은 물량을 가져와서 배정을 하면서 그 사이에서 차익을 발생하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주선사 남편 회사입니다. 이 화주가 남편 회사를 통해 가지고 운송사 아내 회사입니다. 를 통해서 이렇게 운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화물 트럭을 운송하는 기사를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림과 같이 이 사건 근로자는 형식적으로는 아내가 설립한 회사 소속이었습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채용한 이후로 한 번도 이분을 만난 적이 없어요. 아내 회사의 대표이사인 이분을 만난 적이 없었고, 실제로는 남편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관리자들이 모든 업무를 지시를 했습니다. 문제는 이 근로자 외에도 이런 식으로 채용된 기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화물 운송을 주선하는 업체를 설립한 이 설립자가 있고요. 그리고 이 설립자는 아들을 대표이사로 선임을 한 다음에 이렇게 여러 개의 유령 운송회사를 차리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사업자 등록번호를 확인한 것만 해도 10개가 이상이 됐고요. 그리고 의심되는 사례까지 생각하면 한 30개 이상의 유령 회사들이 존재를 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의 명의로 회사를 만들고 없애면서 기사들의 소속을 임의로 막 변경을 하기도 했고요. 보니까는 이런 식으로 오랫동안 사업을 운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정리한표를 보시면은 업체 B가 이제 남편 회사입니다. 그래서 실질적 사용자가 되고요. 소송의 대상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업체 B는 아내 회사로서 형식적 사업주. 근데 이런 업체들 뿐만 아니라 업체 D, 업체 E처럼 이 설립자의 딸이나 아니면 설립자 본인도 운송회사를 차려가지고 유령회사처럼 운영을 했습니다. 다 동일했던 거는 이런 유령회사에 채용된 기사님들은 사용자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죠. 실제로 보는 사람은 기사 반장과 남편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관리자, 이렇게만 만났었고, 채용이나 모든 업무 지시를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 근로자는 이제 해고가 된 이후에 해고 예고 수당을 달라,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을 했으니 이거에 대해서 진정을 제기를 하셨었고, 그리고 노동위원회에는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습니다. 당연히 실질적 사용자다 라고 주장하면서 이렇게 진정과 구제 신청을 제기를 했었고, 사실 이 과정에서 이 형식적인 사용자를 처음으로 대면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형식적 사용자와 실질적 사용자, 그러니까 부부죠. 이 두 분들은 감독관 조사 내용을 보니까는 조사도 막 거부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내가 조사를 받고 있는데 남편이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조사에 대해서 이제 도장을 마지막에 찍게 되는데 도장을 찍을 수가 없다, 조서를 파기를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사 자체를 거부를 했던 것이고, 감독관이 이제 이거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한 거 보니까는 아무래도 진술이나 이런 것들이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 같으니까 진술을 거부하고
조서를 파기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취지로 기재가 되어 있어서 이 감독관도 굉장히 좀 의심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가짜 회사 같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증거 수집이나 조사의 한계 때문에 이 실질적 사용자다라고 판단까지 하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래도 감독관의 조사 보고서가 많이 도움이 됐었는데요. 지입차주가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게 아니라 땡땡 운수에서 채용한 것으로 정황상 확인된다라고 이렇게 조사 보고서를 쓰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판결 소식을 혹시 감독관님이 보시면은 그때 내가 의심한 게 맞았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상황이 이제 노동위원회에서도 반복이 됐습니다. 근로자 같은 경우는 당연히 실질적 사용자가 나를 해고했다 라고 구제 신청을 했는데, 노동위원회에서도 일반 이제 신문회의 때보다 훨씬 더 질문이 많이 있었습니다. 의심을 했기 때문이죠. 그때 공익위원들의 진술을 보면은 이건 굉장히 좀 구조가 이상하다, 의심이 된다 라고 하면서 많이 물어봤었는데, 이 관리자는 이제 거짓 진술로 일관을 했고 계속 발뺌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는 이렇게 이제 기사 중에서 반장을 선임한 다음에 그 기사를 통해서 모든 업무를 지시를 하면서 이런 구조를 좀 은폐를 해왔었는데요. 그래도 소송 과정에서 이 기사 반장에게 누군가는 지시를 했었을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실질적 사용자의 관리자가 이 기사 반장에게 업무도 지시하고 배차도 지시하고 업무 보고도 받고 그리고 채용이나 이런 것들 관련해 가지고 실질적 사용자가 다 관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남편 회사가 있고요. 남편 회사에서 선임한 기사 반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 반장을 통해 가지고 아내 회사, 누나 회사, 아버지 회사, 이사가 설립한 회사들에 소속되어 있는, 그러니까 유령 회사죠. 이런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화물 기사들에게 지시를 했었던 것이죠. 이런 것들이 1심에서도 제대로 밝혀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청구가 기각이 됐었고 2심에서야 이 원심을 취소한다라는 그런 판결이 있었습니다. 복잡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일단은 사실관계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이후에 판결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